지난 주말 증시 진단 영상은 다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일단 먼저 보고 오시죠. 그럼 지난주에 언급했던 주요 체크 사항들을 다시 함께 살펴보시죠. 동학 개미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개미들의 자금력을 날 수 있는 고객예탁금 추이를 봅시다. 지난 주말에 살펴본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요. 지난주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매수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고객예탁금이 소폭 상승해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여전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신용융자 잔고도 유지 혹은 미미하지만 줄어든 상태네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은 시장을 떠날 생각은 없어 보이죠. 오히려 자금이 더 들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의 조정을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환율이네요. 지난번에도 환율을 보며 다소 불안한 의견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현재는 환율이 구름 상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의 추가 상승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잘 체크하면 좋겠네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봅시다. 김떡상이 언급한 바닥 구간에 진입을 해버렸죠? 중국의 긴축 우려와 게임스탑 대란 등의 돌발 악재가 연이어 나온 바람에 짧은 시간에 급락이 나와버렸네요. 저도 2900포인트를 언급했지만 돌발 악재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3000포인트는 지켜줄 것으로 보긴 했는데요. 시장엔 변수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차라리 잘 됐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질질 끄는 조정으로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쭉 빠지는 게 덜 괴로우니까요. 2900포인트가 붕괴가 될까요? 지난 주말 영상에서 2900포인트 이탈은 악재가 발생해야 가능하다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악재는 이미 나왔네요. 중요한 것은 악재의 성격이라고 그랬죠. 중국발 긴축 우려는 당장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버틸 수 있겠군요. 게임스탑이요. 헤지펀드들이 쫄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며 시장의 투심을 무너뜨린 거죠. 단기 수급의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2900포인트가 붕괴가 되든 2800포인트가 붕괴가 되든 버티면 되겠군요. 하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돌발 악재를 두려워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걱정하게 되면 주식 못하죠?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2배, 3배 먹는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큰 수익을 한 번에 뱉어내는 경우는 일상다반사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결국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말이에요. 2주 전이었나요? 공포를 이겨낼 부적을 드렸었죠? 공포를 이겨낼 부적을 봤다면 무서울 것이 없겠습니다. 그럼 시장 얘기는 생각보다 길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이니 종목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봅시다. 8만원 초중반을 매수 구간으로 의견을 드렸었죠? 심지어 8만원이 깨지는 시나리오까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말은 그렇게 해도 저도 오랜 주주이고 우리가 설정한 매수 구간에서 조금씩 적립을 해왔기 때문에 제 말대로 빠져버리면 저도 아쉽긴 합니다. 최근 이틀 정도는 관망만 하다가 금요일 마감 가격의 시간의 매수로 추가 적립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딱히 불안한 건 없네요. 차트를 좀 더 볼까요? RSI나 스토캐스틱을 보면 아직은 바닥 신호는 안 보이지만 확실히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보통 차트에서 알려주는 바닥 신호는 반등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보여주기 때문에 바닥 신호가 안 보인다고 계속 빠진다고 볼 필요도 없어요. 단기 바닥을 알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차트를 오랫동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기 바닥은 시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차트를 보면 매수하기에 부담이 되는 구간은 아니라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현금을 충분히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투자 전략은 나머지 종목들까지 다 보고 전하는 걸로 할까요? 다음은 기아차, 일봉 차트를 봅시다. 지난 영상에서 이 갭을 언급하며 8만원 초중반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정말 8만원 초반까지 오니 주주인 저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럼 기아차의 기업 가치를 따져봅시다. 21년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4조 5천억 정도 되네요. 현재 기아차의 시가총액이 33조 4천억 되네요. 그럼 시가총액에서 21년 전망 순이익을 나눈 PER을 계산해보면 꼴랑 7.4배에 불과하네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져볼까요? 21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5조 3천억 정도 되는군요. 그럼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6.3배밖에 안 됩니다. 말로는 다들 이제는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라고 떠들면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밖에 안 되는 것은 인정 못하겠네요.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최소 밸류에이션 10배는 부여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 말이 틀렸나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얘기죠. 가격 매력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기아차는 김떡상이 바닥으로 전망한 구간까지도 도달했네요. 4분기 실적도 잭팟이었죠? 실적 발표 후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급등을 했어야 했는데 게임스탑 대란이 안겨준 감사한 기회입니다. 지난 10월 조정장에서 못난이 잡주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주력 종목들로 포트를 정비하자는 의견을 드렸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장에서는 그 좋은 주식들도 함께 폭락을 하기 때문에 평소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주력 종목들로 교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그동안 함께 살펴본 종목들은 다 좋으니 그냥 들고 가시고요. 비중이 과도한 애들만 밸런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점에서 김떡상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최선호 탑7 종목을 멤버십 회원님들께 공유를 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거나 잡주를 들고 있다면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SK를 살펴봅시다. 얘도 30만원 초반까지 보며 모아가자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군요. 30만원이 깨진다는 것은 시장이 마탱이가 간 것이니 버틸 수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버티거나 추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매도의 명분이 될 수 없어요. 최소 김떡상 TV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SK는 20만원대부터 매수하자 했고 30만원이 넘어서도 매수하자고 했죠. 40만원은 넘어야 하고 40만원이 넘어서도 매수하자고 할지도 모르는 종목입니다. 그럼 길게 말할 필요 없겠죠? 마지막으로 카카오까지 봅시다. 카카오도 김떡상이 말한 바닥 구간까지 와버렸죠? 21선이 장중에 깨지자 꾸역꾸역 회복한 것은 보기 좋군요. 21선에 도달하면 김떡상도 추가 적립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종가로 추가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살펴본 종목들은 모두 금요일 장호 시간으로 추가 적립을 한 종목들이네요. 물려도 남들 도망갈 때 주워 담아야죠. 단기 바닥은 당연히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닥 구간으로 설정한 가격대에 왔으니 실행에 옮긴 것뿐이에요. 주봉을 봅시다. 지난 영상에서 전환선까지는 배제하더라도 5주선 터치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5주선에 근접을 해버렸죠? 그럼 괜찮네요. 오늘 살펴본 종목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종목들이 바닥으로 설정해둔 구간에 도달해 있어 보입니다. 김떡상이 그동안은 가벼운 적립 정도의 매수 의견을 드려서 답답해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제부터 추가 하락 구간은 더 이상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조정을 유발시킨 중국발 긴축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게임스탑 대란은 단기 수급의 문제입니다. 단지 시장이 오르기만 해서 돌발 악재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니 지금부터 현금을 보유했다면 기분 좋게 물리며 매수를 하면 됩니다. 현금이 없다면 세상 모든 주식이 다 빠지고 있으니 다시 오지 않을 포트를 정비할 기회이니 포트를 정비하면 되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좋은 주식들로 무장된 포트를 들고 있다면 추가로 돌발 악재가 무식하게 나와도 그냥 더 무식하게 버티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작년 10월 조정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빚내고 투자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새로운 자금을 증권 계좌로 투입하는 것도 찬성입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고요. 무식한 조정이 오면 우리는 더 무식해지면 되겠군요. 누가 더 무식한지 해봅시다. 우리의 새로운 떡상 스토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의 주특기를 큰 소리로 외치며 마무리해볼까요? 줍줍밴드, 존버.